친구들이 받은 재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재료 안에 봉지 있어요. 그죠? 그 봉지 안에 작은 소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소품들을 사용할 때까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나중에 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한쪽 옆에 잘 치워줘요. 그 다음에는 스티커 2장 있어요. 와, 우리 이 스티커 다 붙일 동안 얼마나 재밌을까요? 스티커도 마찬가지로 한쪽 옆에 치워둘게요. 자, 그리고 이 긴 종이 뭐죠? 연표였어요. 우리가 만드는 연표. 가로로 길게 되어 있네요. 그죠? 와우. 이렇게 긴 가로 연표. 가로 연표는 어디가 시작이라고요? 아까 선생님하고 얘기했었죠? 가로 연표는 왼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세로 연표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물론 위에서부터. 아이고, 똑똑한 친구가 벌써 말했네요. 위쪽에서부터. 맞아요. 잊지 않았죠? 자, 이렇게 가로로 긴 연표를 우리는 접어서 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펼쳐두면 너무 크잖아요. 어떻게 접을 거냐면 제 가장자리, 접기 선이 있으니까 가장자리 오른쪽도 왼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줘요. 그 다음에는 제일 가운데 칸을 놔두고 뒤로 반 접어요. 가장자리 맞추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것도 가지고 와서 뒤로 가장자리 선 맞춰서 접었어요. 둘이 딱 만났죠? 양쪽 문으로 열리고 있어요. 짜잔! 역사가 양문으로 열리고 있네요. 이렇게 할 겁니다. 얘도 한쪽 옆에 이제 놔둘게요. 나머지 종이를 보니까 두꺼운 종이가 직사각형 2장, 정사각형 1장. 와우, 아주 두꺼운 종이에요. 얘가 표지가 되려나 봐요. 자, 그 다음에는 예쁜 포장지. 아주 고급스럽네요. 번쩍번쩍 빛나는 예쁜 포장지 3장이 있어요. 자, 이 예쁜 포장지 3장을 가지고 표지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한 장씩 순서대로 만들어 볼게요. 풀 준비됐죠? 자, 저랑 부가트 만들면서 풀 없이는 못 만들어요. 종이는 어쨌든 풀이죠. 가장자리를 풀칠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가장자리만 풀칠해서 딱 붙이면 가운데가 벙벙 떠버려요. 가운데는 붙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풀칠을 할 때는 풀칠하는 면에 다 골고루 풀칠을 해주면 좋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와우, 다 풀칠했네요. 이 풀칠한 자리에 두꺼운 종이 가운데쯤 내려놔요. 가운데쯤 내려놓습니다. 자, 두꺼운 종이는 어때요? 조금 두껍기도 하고 여기 살짝 두께도 있네요. 그죠? 이 가장자리를 조금 어슷한 세모로 잘라주는데 너무 바짝 자르지 않고 조금 남겨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말밀라지라고 하는 이 두꺼운 종이는 두께가 있어서요. 너무 바짝 자르면 나중에 붙일 때 실수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흰색 종이가 보일 수 있거든요. 또 어때요? 어슷하게만 자르면 되는데 직각 90도보다는 조금 더 어슷하게. 잘 보이죠? 당연히 4군데 다 해줘야겠죠. 모서리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쓰레기도 한쪽에 모아놓고 자, 다음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데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올려서 붙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금방 떨어질 거예요. 풀이 붙이고 싶은 자리, 여기 풀이 하나도 안 묻었네요. 그쵸? 그래서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풀칠을 해줘야 됩니다. 풀은 항상 붙고 싶은 친구 양쪽을 다 붙여주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세로로 긴 쪽을 먼저 감싸면서 싹 쓰다듬어 줘요. 어때요? 시끄럽죠? 이렇게 두드리면 안 돼요. 두드리면 오히려 풀이 잘 안 붙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싹 당겨와서는 선생님이 쓰다듬어 주고 있죠. 예쁘게. 아이, 참 잘했어요. 이렇게. 자, 다음엔 짧은 가로선 붙여줍니다. 어때요? 짧은 가로선 예쁘게 잘 붙었어요. 4군데 모서리
예쁘게 정리하고. 자, 표지 하나 완성. 다음 또 하나 더.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이었죠? 그래서 표지도 양문 2개를 다 붙여줘야 합니다. 풀칠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쓱싹쓱싹. 풀이 안 붙는 부위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풀칠을 위아래 위아래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다음 두꺼운 종이 가져와서 가운데쯤 내려놔요. 자, 가운데쯤 내려놨다고 생각하면 4군데 끝까지 가지 않고 어슷하게. 자, 만약에 이걸 잘 못하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선을 생각하면 돼요. 사선, 비스듬한 선, 비스듬하게 잘라주면 되고요. 세모처럼 자르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풀칠 한 번 더 해줘야겠죠. 가장자리 풀칠. 오늘 풀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풀을 칠하게 생겼네요. 그쵸? 자, 풀칠 해줬어요. 세로를 먼저 붙여줍니다. 긴 세로를, 자, 옆에를 바짝 붙여줘가지고 싹 쓰다듬어줘요. 자, 두꺼우니까 올라오는 종이도 필요하죠. 자, 두꺼워요. 그러니까 쓰다듬어주면서 싹싹싹 쓰다듬어주고 아래 위로 한번 쓰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코너 한번 볼까요? 여기를 꼭꼭 눌러줘요. 양쪽 끝을 꼭꼭 눌러줘요. 자, 그 다음에는 가로가 되는 선을 당겨옵니다. 자, 어때요? 끝이 아주 깔끔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해볼까요? 끝을 꼭꼭 한번 눌러주고 끝을 한번 꼭꼭 눌러줘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싹 당겨옵니다. 와, 완전 깔끔하죠? 예쁜 액자같이 되었어요. 그쵸? 네, 벌써 2개나 완성했네요. 이제는 큰 종이, 대빵 큰 종이니까 풀칠을 완전히 자신감 넘치게 팍팍. 자, 항상 가장자리, 가장자리도 잘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위아래 위아래 쪽쪽 쭉쭉쭉. 흥부가 박을 탈 때 어떻게 타요? 쓱싹 쓱싹 톱질이야 이렇게 타죠. 그죠? 우리는 풀칠을, 박은 아니고 풀칠을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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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선생님보다 풀칠 먼저 한 사람도 있어요. 완전 다 붙었어요. 그 다음엔 두꺼운 종이. 마찬가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가운데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귀퉁이를 잘라줄 거예요. 어떻게 자른다고요? 대답 먼저 하는 친구. 맞아요. 비스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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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줘요.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고 나면 다음은, 와, 이제 친구들이 3번째 만드니까 대답이 척척 나올 수도 있겠네요. 가장자리 풀칠합니다. 가장자리 풀칠합니다. 다음엔 쓰다듬으면서 당겨 올라와서 쓰다듬으면서, 아, 예쁘다 잘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자, 양쪽 옆을 먼저 쓰다듬어 주고요. 아까처럼 끝을 한번, 잘 보이죠? 손톱. 다시 이쪽도 손톱. 아, 잘했어요. 자, 다음 쓰다듬어서 올라오면 됩니다. 풀칠이 잘 붙으려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드리지 말고 쓰다듬어 줘요. 예쁘게 손톱으로 내 귀퉁이를 한번 꼭꼭 눌러주면은 끝까지 잘 붙어요. 자, 그 다음엔 쓰다듬어서 올려줘요. 자, 표지 3개 다 완성되었어요. 이제 표지가 붙을 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연표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접어놓은 연표 준비됐죠? 접어놓은 연표. 자, 이렇게 접으면 이걸 접음 연표라고 해요. 어떤 연표를 접었냐면 가로로 긴 가로 연표를 이렇게 접었어요. 아주 다소곳하고 얌전해 보이죠? 자, 이렇게 가로로 긴 것은 어디부터 시작이라고요? 왼쪽부터 시작이에요. 왼쪽이 구석기 시작이죠. 그럼 오른쪽 열어볼까요? 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고 짜잔 이렇게 펼치면 가로 연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표를 아까 표지에다가 고정시켜 볼게요. 일단 연표의 뒷면에다 풀칠을 할게요. 간혹 친구들은 이 두꺼운 종이, 큰 종이에 여기다가 풀칠을 다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부분에는 풀이 안 묻을 예정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연표를 앞문 뒷문 되어 있는 뒷면 뒤집어서 뒷면에다가 풀칠. 진짜 풀칠 잘하죠? 선생님 완전 풀칠 왕이에요. 친구들도 잘하고 있다고요? 에이, 잘 못하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뒤집어서 자, 넓은 판에 가운데쯤 잘 보고 아직 완전히 손 놓지 말고 아래 위 좌우 상하 좌우 잘 보고 맞았다 싶으면 그때 눌러줘요. 그런데 이때도 한쪽이 너무 많이 남았다 싶으면 다시 살짝 떼면 됩니다. 아직 완전히 붓기 전에. 자, 이렇게 잘 됐을 때는 한 번씩 쓰다듬어줘서 어떻게? 참 잘했어요. 이렇게 쓰다듬어주세요. 다음에 이제 문을 한쪽 양문을 닫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어디다가 풀칠? 연표에다가 풀칠하는 거예요. 연표의 가장자리에 풀칠. 자, 연표의 가장자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고요? 풀칠은 골고루 전체 면을 칠합니다. 다음에는 준비되어 있는 종이 있죠? 아래, 위, 끝 가장자리 맞추면 돼요. 자, 끝 가장자리 맞추고 아직 꾹 누르지만 않으면 실수해도 다시 고칠 수 있어요. 끝 가장자리 맞추고 아래, 위 맞춰요. 자, 가장자리가 안 맞으면 다시 살짝 떼면 됩니다. 자, 잘 맞았다고 생각될 때 쓰다듬어줘요. 참 잘했어요. 다음 마지막 문 하나 더 닫아줄게요. 자, 풀칠. 와, 이제 친구들도 풀칠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주 빨라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맞추고 위, 아래 맞추면 돼요. 가장자리 먼저 잘 보고 맞았다. 그러면 위, 아래, 위, 아래 잘 보고 잘 맞았으면 어떻게? 쓰다듬어줘요.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이제 드디어 양문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일까? 자, 열어봤더니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벌써 끝났다고요? 아니죠. 아직 열어보니까 연표에 구멍이 뻥뻥 뚫린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스티커. 우리가 이 재밌는 스티커를 아직 안 붙였어요. 앞에서부터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 써져 있는 글자를 보세요. 주먹도끼. 주먹도끼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면 스티커에도 똑같이 주먹도끼라고 써져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스티커에서 주먹도끼를 떼서 이 자리에 붙이면 딱 맞죠? 스티커를 붙일 때는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훨씬 더 잘 붙어 있어요. 스티커 붙인 거 너무 재밌다.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갈돌과 갈판. 그 다음에는 간섭기. 와우, 좋아요. 비싼 무늬 토기. 곡식을 저장해 놓기도 하고 익혀먹기도 했던 비싼 무늬 토기. 진흙을 빚어 불에 구워 만든 토기로 곡식을 쪄먹거나 저장함. 이렇게 써져 있네요. 친절하죠? 그런데 움집 같은 경우는 스티커 붙이기 너무 재밌어서 그냥 막 붙이려고 하다가 움집은 내가 설명을 달아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여분 종이를 이용하면 좋겠어요. 자, 여분 종이에 오른쪽 끝에다가 맞춰서 움집 스티커를 붙여요. 그 다음에는 남은 종이를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움집 스티커 크기만큼 잘라줘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뒷면에다가 풀칠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에 설명 쓸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는 지식이 있다면은 내가 아는 지식대로 여기다가 써볼까요? 움집. 언제 살았던 집이에요? 아, 움집은 신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집이에요.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수로 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청동기에도 설명을 붙여주려다가 어머나 그냥 붙여버렸네요. 이럴 때는 이 설명을 이 주변의 공간을 이용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청동기에 대해서 설명 뭘 쓸까 고민이 된다면은 한국사 부가트 책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한국사 부가트 책에 청동기를 찾았어요. 청동기 나와라. 청동기 짜잔 나왔어요. 자, 이 청동기 설명을 보니까 청동기는 구리에 주석, 아연을 혼합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쓸 거예요. 정말 쬐끄맣게 써도 되고 돌아가면서 써도 되겠어요. 그쵸? 구리에 주석, 아연, 혼합 이렇게 설명을 달아줘도 돼요. 설명은 움집처럼 다른 여분 종이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나는 좀 더 잘 쓰고 싶다. 지금 구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 넘어가기 전에 구석기에 홍수아이 배웠는데 홍수아이 설명 써주고 싶다. 그런데 홍수아이 설명을 어디다가 쓸까? 라고 하면요. 요렇게 예쁜 포스트잇이나 종이를 또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홍수아이를 찾아볼게요. 홍수아이 짜잔 찾았어요. 자, 홍수아이를 찾아서 이 홍수아이에 대해서 써주기로 해요. 그러면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할 때는 이런 여분 스티커나 포스트잇을 이용하면 아주 좋겠죠. 홍수아이는 4만 년 전 아이로 충북 청원군 두루봉 동굴이라는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충북 청원군 두루봉 동굴. 이 아이는 한 5살에서 6살 정도 아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 외에도 더 많은 정보가 생각나면 써서 포스트잇이니까 적정한 크기만큼을 잘라도 되겠고, 자, 그래서 구석기 아이니까 구석기 위에다가 이렇게 추가! 어때요?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면은 또 다른 포스트잇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분 종이 같은 곳에 써가지고 더 많이 추가할 수가 있겠어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수록 더 많은 한국사 내용들을 이 연표 안에 추가하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만약에 끝까지 다 붙였다 라고 하면 한국사 연표 만들기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제목이 없네요. 제목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제목을 위해서 봉지, 자, 봉지 열어보니까 뭐뭐 있나 한번 볼게요. 봉지 속에 일단 기다랗게 생긴 가죽건, 와, 이런 끈이 있었네요. 그쵸? 다음에는 고리가 2개 있었어요. 그쵸? 이 고리 2개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한쪽 옆에 두고요. 살살 열어보니까 이건 뭔데 이렇게 감싸놨을까? 어머나? 이 속에 우와! 자석이에요. 자석이랑 얘는 자석판, 얘는 자석, 동그라미 자석이 있었어요. 얘도 한쪽 옆에 일단 놔둘게요. 자, 다음에는 동그라미에 가위표가 되어 있네요. 그죠? 동그랗게 자르고 가위로 가운데를 잘라주란 얘기인가 봐요. 그 다음에는 이런 여분종이 2장이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친구들 가위로 얘를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동그라미를 자를 때는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하지 않으면 동그라미가 삐뚤삐뚤 아주 못난 동그라미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자르고요. 다음엔 아까 가운데를 쭉 가위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운데도 잘라주라는 얘기죠. 반원 두 개가 있어요. 이 반원 두 개를 둘이 만나게 하면 다시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깜쪽같이 만나게 할 거예요. 그럴 땐 일단 오른쪽 먼저. 오른쪽은 풀을 칠해요. 풀칠 쓱싹쓱싹 풀칠을 해서 오른쪽은 붙여줘요. 오른쪽은 붙여줬는데 그런데 왜 오른쪽만 붙이라고 했을까? 왼쪽에는 아무도 모르게 깜짝같이 숨긴 아이가 있어요. 바로 걔가 누구냐면요. 자석판, 넓적한 자석판을 이 왼쪽 아이 밑에다가 숨겨 놓을 거예요. 걸루건 아나요? 걸루건으로 하면 좋아요. 그런데 걸루건이 없어요. 그러면은 풀칠을 잘한 다음에 꼭꼭 눌러주고 한참 동안 눌러주는 게 되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자석판을 숨겨놓고 나머지는 남은 반원을 이용해서 자석판을 아무도 모르게 덮어서 여기 자석판 없지롱 이렇게 합니다. 자, 꼭꼭 눌러줘서 어때요? 자석판이 안 보이죠? 네, 이렇게 숨겨놨어요. 자, 숨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사 연표라고 하는 스티커가 남았는데 이 중에 한국사 연표에서 다 놔두고 4만 먼저 동그라미 뗐어요. 그러면 아까 여분 종이 2장이 있었죠? 거기에다 일단 4를 붙였어요. 붙이고 4 동그라미에 따라서 이 여분 종이를 다시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자, 4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숨겨놓은 자석판을 이용할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여분종이 한 장에다가 글루건 조금 해서 아까 있던 자석을 자석이 그 사이에 가위에 붙어 있었네요. 자석을 붙여줍니다. 꽂고 그 다음에는 자석은 좀 더 왼쪽에다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자석건 한쪽 옆에다가는 가죽건을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가게 가죽건을 붙여줘요.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사가 이렇게 붙을 거거든요. 그래서 풀칠을 열심히 해준 다음에 사를 붙일 때 사의 앞부분에 자석이 오도록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꼭 눌러주고요. 사를 따라서 잘라줄 건데 이때 가죽건을 자르지 않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동그랗게 가죽건을 혹시 나도 모르게 잘라버렸어요 하면 다시 사 쪽을 들고 마저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수선으로 꼭 잡아서 풀칠했는 부분들이 꼭꼭 잘 붙어있게. 자, 좋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자석이 숨어있고 여기 자석판이 숨어있잖아요. 자석이랑 자석판을 벌써 붙으려고 해요. 네,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데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끈이 쭉 가죠? 이 끈을 아래쪽으로도 해서 돌려와 주세요. 아래쪽으로 돌려와 줬어요. 자, 돌려와서 여유있게 넘어왔을 때 앞쪽에서 한 5cm 정도 좀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렇게 잘라주고는 이 끈을 이 종이에 붙여주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가죽건은 풀로는 안 붙으니까 선생님이 글루건으로 조금 붙였어요.
자, 그런데 이 가죽건이 여기 있다라는 걸 누가 딱 숨겨줄 거냐면요. 한국사 할 때 한이 숨겨줄 거예요. 한 어때요? 좋아요. 이제 한하고 사는 이미 결정 났네요. 그죠? 남은 친구들 한국사 연표 국 위로 올라가도 되고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자기가 붙이고 싶은 자리 아니면 가지런하게 붙여도 되고 자기가 붙이고 싶은 자리에 이제 붙여서 마저 표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만드는 북아트는 한국사 연표예요. 자, 이렇게 한국사 연표를 완성했다고요? 자기 거에 이름 안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스티커, 내 이름도 이제 스티커로 붙일 거예요. 여기에 각자 자기 이름들을 예쁘게 써주세요. 남은 스티커를 이용하면요, 자기 이름도 스티커로 붙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세모로 해볼까요? 선생님 이름 썼죠. 자, 스티커니까 이름을 쓰고 스티커니까 종이를 떼서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한 게 생각나나요? 맞아요. 고리가 남았어요. 고리. 이 고리 어디다가 쓸까요? 이 고리는 한국사 연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연표를 매일 이렇게 닫아둘 수도 있지만 연표를 집에 벽에다가 걸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걸어 놓고 싶을 때는 어떻게 걸죠? 고리. 요 끝에다가 고리를 살짝 숨겨 놓을게요. 자, 끝을 살짝 들어서 걸룩은 살짝 조금 하고 고리를 넣어주세요. 고리의 납작한 부분들을 고정시켜주고 윗부분 여기는 조금 나오게 해주면 돼요. 어때요? 고리 나왔죠?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종이를 살짝만 들어주고 걸룩은 한 방울, 그 다음에 고리의 납작한 부분을 넣어주고 닫아주세요. 자, 이제 고리가 있으니까 벽에 걸어 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죽건은 아래쪽에서 위로 나오면서 사가 땅 자석이 있어가지고 딱 닫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하는 것입니다.